저는 그 수준이 아니지만 훌륭한 투자자시라면은 도시가 고도화되는 거에 더 집중하실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람이 뭘 더 미래에 더 선호할지, 예를 들면 교육이 지금 여전히 미래에도 어마어마한 이런 파워를 낼지, 지금 지방은 뭐 어마어마하게 절어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방이 천년만년 절어있을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든가, 이렇게 뭔가 사회의 변화를 보실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 위대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당장 전세 때마다 만기 때마다 이사 가는 게 너무 힘들다거나, 아니면 뭔가 모종의 이유로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등의 이유로 투자성은 차치하고 일단 실거주만 보고 뭔가 한 채를 사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어떻게 조언을 주고 계신가요? 그거는 저는 임대차법 개정되면서 갱신권이 생겨가지고 같은 단지에서 같은 호수에서 4년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아파트가 한 채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육아를 목적으로라고 했을 때 보통의 경우는 학군지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군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차 수요가 많으니까 매매 가격은 더 비싸잖아요. 그 임차료 기반으로 전세가 설정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임차 수요랑 매매 가격이 제일 비슷한 게 대치동이랑 반포동 일대인데, 대치동은 같은 강남구 안에서도 월세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높은 월세에 기반해서 전세도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가장 높으니까 곱하기 또 2를 해가지고 매매도 가장 높은 지역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임차료에는 학군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 교통교육, 학군, 편의시설을 반영하면서 입지 요건이 작동이 되니까. 그런데 학군 프리미엄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가격을 40년치를 주고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키우는 기간에는 그냥 몇 번, 한 2번 정도만 이사 가도 12년이 거주가 가능해서 저는 그냥 그런 지역에서 오히려 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굳이 네네네. 비싼 전월세도 비싼데 굳이 매매까지 선택할 필요가 매매는 엄청나게 비싸니까요. 예, 지금 진짜 그 동네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나 30평대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일반 소득으로는 아예 불가능하고 종전주택 처분하면서 사야 되는데, 그런 자산이 자기 전체 자산의 절반 이하다.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이 포지션의 반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편하게 사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집 한 채 사면은 자기가 진짜 완전 영끌해야 된다. 그리고 내 자산 전체가 그 집 한 채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전부도 20대부터 40대 정도까지는 집 한 채를 만약에 사셨다면 현실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좀 중위소득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재산의 한 70% 못해도 이상은 부동산이 차지게 되는데, 이 구조 자체도 좀 이렇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과 시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새로 내가 어떻게 돈이 좀 생겼는데 이거를 부동산에 좀 높은 포지션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거는 저라면 안 할 것 같고요. 아마 5년 전이었으면 했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산에 대해서 긴 시간을 가지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새는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뭐 7월에 샀다가 9월에 팔고 2월에 샀다가 11월에 팔고 막 ETF처럼 사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사고 팔 생각으로 하면은 언제 돈을 버나, 높은 가격에 막 질러서 사고 낮은 가격에 쫄아서 팔면은 돈을 언제 버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투자는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고, 아파트 매수도 이것도 투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결국 자산을 매입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투자하게 되신 건데, 그거를 좋은 시점이랑 좋은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요즘은 뭐 이번 달 다음 달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 달 올라갈 것 같다, 왜 이번 달 올랐으니까, 뭐 다음 달 내려갈 것 같다, 왜 이번 달 그냥 내렸으니까,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비싼 주택을 그렇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물론 알아서 하고 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우려 포인트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도 약간 뭐 너무 추세 추종하듯이 너무 이제 막 그 상승 추세 그냥 편승해서 빨리 사고 뭐 너무 단타 위주로 좀 접근하는 현상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추세 추종 전략이 사실 또 부동산에 적합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가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뭔가 자산에서의 부동산 비중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라는 걸 구매할 때는 사실 그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가치, 그리고 뭐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가 이제 매년 조금씩 될 가치도 있지만, 그냥 부동산에 있어서 땅의 가치는 앞으로 우상향한다, 아니면 땅이라는 재화 자체는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땅만 보고 대지분이 높은 아파트 투자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뭐 대한민국에서 거래도 많은 아파트나 뭐 사실 공동주택에도 지분 가치가 어느 정도, 땅의 가치 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의 가치와 별도로 땅의 가치가 만약 인플레이션과 비례해서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하면은 뭐 이런 땅의 가치는 어떻게 좀 가격에
좀 프라이싱을 반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토지랑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토지는 말씀하신 경우 집합 건물은 대지 지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는 그 주택이라는 형태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니까 집이지만은 뭐 한 40년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토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은 새로 재건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소위 영원히 그 토지를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도시라든가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가격은 눈에 보이는데 이제 가격이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하셨던 성장률과 금리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이 시장에. 이런 것들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가치는 더 좋아졌지만 그 금리가 굉장히 높거나 하는 경우에는 긴축적인 상황에서 표시되는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체감하는 가치는 별게 아닌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그 돈의 가치가 지금 그 가치가 아닌 거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인 건데 그런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거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금융 완화적인 환경이냐 뭐 금융 긴축적인 환경이냐 쉽게 말하면 금리 올리고 있는 국면이냐 내리고 있는 국면이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22년 전에는 최근 직전 3년 전에는 금리와 부동산에 대한 시장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부동산이 좋다 이런 주장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20년, 22년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금리를 올리는 건 부동산에 무조건 안 좋고요. 가치와 무관하게 표시되는 가격이 내려가니까 금리를 내리는 건 부동산에 무조건 좋습니다. 좋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가격이 높게 기표가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토지 가치가 뭐 오래되고 토지는 뭐 연구하고 도시가 생존하면은 계속해서 가니까 괜찮겠지만 이제 금리 추이를 정말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그냥 제 개인적인 고민은 서울 수도권이라는 게 지방을 막 잡아먹으면서 잘 자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조금 터져 나오는 게 요즘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잠깐의 이탈도 견디지 못하고 진짜 톨러런스가 너무 낮아진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농담도 없어졌고 그냥 낄낄거리는 게 없고 그냥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어디 가서 죽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공격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방 가면 다 텅텅 비어있고 결국 가치라는 거는 그 제 책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이 개선되면 가치가 상승한다. 교통망 좋아지고 교육시설 좋아지고 편의시설 좋아지고 자연환경 더 개선되고 이러면 가치가 상승하죠. 근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럼 물리적인 변화 말고 사람의 그 선호도에 따라서 비물리적인 변화가 생겨요. 그냥 코로나 때 우리가 외곽 선호했던 것처럼 몰려 사는 게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냥 외곽에 살아보니까 자연환경에 사니까 좋다 재택근무하고 하면서 외곽지 주택이 한때 반짝 인기였던 거거든요. 그거는 외곽지 주택에 물리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단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선호도가 바뀌면서 그쪽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서 가격 상승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수준이 아니지만 훌륭한 투자자시라면은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이 변하는 것도 추구하면서 도시가 고도화되는 거에 더 집중하실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람이 뭘 더 미래에 더 선호할지 예를 들면 교육이 지금 여전히 미래에도 어마어마한 이런 파워를 낼지 막 이렇게 통근통학 1시간 반씩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높은 가치를 줄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고 지금 지방은 뭐 어마어마하게 절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방이 천년만년 절어 있을지 아니면 여기는 뭐 부활 스토리가 없을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라든가 이렇게 뭔가 그 사회의 변화를 그런 거를 잘 보실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 위대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로서 요 한국의 부동산의 소위 장기전망 하면 뭐 인구랑 출산율을 감안해서 너무 인구 구조가 망가지고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쇠락해간 일본의 지방처럼 가치가 우상향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가 되면 부동산 자체가 한국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투자 자산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청개구리 성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서울로 대표되는 수도권이 그 장기 멀티플에서 높은 가격 구간대를 계속 건드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비싸 보이고 먹을 룸이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지방은 장기 평균 멀티플이 1.34배였는데 현재는 막 1.1배까지 떨어진 지역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는 밸류에이션 하단을 깼다는 거거든요. 그럼 밸류에이션 하단 깨고 내려갔는데 이런데 잠깐의 트리거만 있어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작년 세법 개정안에서 지방주택을 살리는 여러 묘수가 들어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이 좀 스스로 살아나야 되겠죠. 어떤 전환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생활하는 그런 게 많아지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긴 세월로 보면은 1960년대, 70년대 서울시 인구 200만에서 1000만 명 갈 때 그 소위 10몇 년 만에 800만 명 늘었고 전 세계 최고 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 그 고도 성장과 압축 성장, 이 과정에서 땅값이 10,000배 이상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으로 삼을 만한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여전히 가장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 매우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봤을 때, 그냥 높은 가격대만 너무 추가하시기보다는, 이게 주식으로 치면은 막 급등주 사고 싶죠. 막 올라가니까. 그리고 가격은 사람을 홀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사람들이 정당성을 부여해요.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는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격이 주는 힘이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가격들조차도 결국 다 그 시장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막 밸류에이션을 보더라. 작년 12월도 생각해 보시면은 세상 망할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30%, 35%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디서 그냥 뚝 튀어나와가지고 이건 이 가격은 아닌 것 같으면서 매수에 나섰던 이런 것들이 그 시장의 자발적인 작용이었던 것처럼, 지금 역시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은 지금 너무 높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처분하는, 혹은 수요가 못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도권 과밀화가 지방 죽이면서 커졌기 때문에 한 몇 년은 더 좋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 지방이 정말 죽어버린다면은 뭐 수도권도 같이 죽는 거니까, 이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멀티플이 내려가는 국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10년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